평생의 마음 습관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노년의 후회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딸이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죠.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살고 있어요. 다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탓이에요. 아들과 20년째 말을 안 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할까 기다리다가 이렇게 됐어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과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말버릇, 무심코 반복해온 행동 패턴, 그것들이 결국 노년의 외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가장 후회하게 되는 관계 습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습관 1. 지나치게 참고 서운함을 쌓는 습관. 첫 번째는 참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셨어요. 내가 참으면 되지.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그런데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하죠. 내가 평생 얼마나 참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내 마음을 몰라줬어. 상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 줄도 몰랐으니까요. 이런 패턴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배운 마음 습관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 착한 아이는 참아야 한다. 이렇게 자라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말하지 못하고 참고 쌓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런 말 들으니까 속상해. 다음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짧게 담담하게 그때그때 말하는 연습. 이것이 노년의 평온한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습관 2. 잔소리와 조언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패턴. 두 번째는 잔소리 습관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한 거야. 하지만 상대는 점점 지쳐갑니다.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끊습니다. 왜 이런 패턴이 생길까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조언하지 않으면 상대가 잘못될 것 같고,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관계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 과거 어디선가 상처받았던 마음이 지금도 조용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근본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잔소리를 멈추고 상대를 믿어주세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조언 대신 공감을, 가르침 대신 지지를 건네보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습관 3. 피해자 역할에 머무르는 말버릇. 세 번째는 피해자 말버릇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항상 내가 손해보고 살았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이런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 말버릇이 무섭습니다.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거든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심은 스스로 만들고 기쁨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이 말이 노년의 관계에 주는 뜻은 분명합니다. 불행도 외로움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버릇이 생겼을까요? 어쩌면 오랜 세월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과거의 상처가 지금도 말로 튀어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만 힘들다 대신 나도 힘들었지만 이겨냈다고 말해보세요. 아무도 몰라줘 대신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고 기억해보세요. 작은 말버릇 하나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 연습이 피해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습관 4.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관계나 붙잡는 행동. 4번째는 외로움의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서 나를 상처 주는 사람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합니다. 독이 되는 친구, 나를 무시하는 자녀,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 그래도 붙잡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는 것보단 낫지.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세상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 사람이나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라는 뜻입니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건강한 거리두기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내가 편안한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나다울 수 있는가? 아니라면 정리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습관 5.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행동. 5번째는 자존심 습관입니다. 관계가 어긋났을 때 누가 먼저 연락할까 기다립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건 저쪽인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전화했으면 관계 단절의 70%는 이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할까요? 사실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 내밀었는데 무시당하면 마음속 어린 나, 그 연약한 부분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먼저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짧은 문자 하나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다. 미안했어. 그 한 줄이 10년의 침묵을 깨뜨립니다.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바에는 지금 용기를 내세요. 대안적 관계법.
노년의 평온을 지키는 5가지 실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단호하지만 따뜻한 경계를 세우세요. 나는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기록하세요. 서운했던 일, 기뻤던 일. 매일 2~3줄만 적어보세요. 내 마음을 알아야 관계도 정리됩니다. 셋째, 가벼운 연결을 유지하세요. 깊은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짧은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넷째, 감정 중심으로 대화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어. 대신 나는 그때 속상했어 라고 말하세요.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겁니다. 다섯째,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든 관계를 가깝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과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 품고 있는 마음 하나가 결국 노년의 모든 관계를 결정합니다. 노년의 평온은 관계를 덜어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고, 소중한 관계는 먼저 손 내밀어 지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것. 이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평생 참아온 습관, 평생 반복해온 말버릇.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노년의 따뜻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평온하고 사랑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